자기소개 마이크를 주시고 여기서 주세요. 네네 우리 자 자기소개 먼저 간단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협력학과 유한빈입니다. 네 유한빈 씨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삼국유사는 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이 역사의 주체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안에는 다양성과 복합 정체성이 주체가 돼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삼국유사에는 분명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현상들이나 미신 그리고 불교 같은 종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유학 중심의 사학의 기초에서 쓰여졌던 그런 역사서와는 또 다른 의미로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삼국유사에는 우리 선조들의 일반인으로 살아가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화나 뭐 이야기가 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삼국유사 같은 책을 저희가 읽지 못한다면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편협되게 쓰여졌을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의 역사만을 역사라고 우리가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삼국유사는 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은 그거였는데요. 네, 잠깐 여기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복합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꺼내 주셨는데 사회를 역사의 대상으로 본다면 결국 복합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특정한 관점, 지배자나 왕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유학이라는 관점에서만 역사를 기술해서는 안 되고 다른 관점에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회의 어떤 정체성 문제와 그리고 정체성의 그 복합성 문제에 근거해 가지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내용들을 기술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토론이 팀이니까. 네.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영문과 양승희라고. 양승희요. 승희. 예. 네. 그 이제 역사라는 게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기록이 그냥 그 기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후대에 뭔가 교훈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던가 약간 그런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그 역사적인 가치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가 역사로서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에 의해서 억압받던 사람들의 쓰여지지 못한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저희가 만약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런 역사적 가치관에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역사서라고. 네, 좋습니다. 정체성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좋은 대답을 해주셨고요. 미디어학부 정아라 씨, 예, 좋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셨을 때 그 삼국유사의 그 기이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역사로 인정을 해야 하는 건지. 네. 이거는 제 의견인데 그러한 삼국유사에 쓰여진 기이한 현상들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바탕이 돼서 쓰여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를 살펴보면은 신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비범한 인물은 되게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난 것처럼 되게 비범하게 태어났거나 뭐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이 가능하신가요? 다른 분들 좋습니다.
네, 어떤 분이 먼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네 가운데 글로벌 서비스학부 김태은입니다. 김태은이요. 김태은 씨, 네, 아까 저분 말씀 그 질문과 약간 비슷한데. 아라 씨, 네, 네. 네 비슷한데 그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썼을 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죠. 역사가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경우 사실을 기반으로 썼지만 그 풀이되는 방식은 허구와 왜곡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드라마도 진실로 역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들어가시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태은 씨 질문이 아주 좋았습니다. 장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역사 드라마지 역사는 아닙니다. 드라마죠. 역사 소설이죠. 그런데 사실 부분도 있으면 어떡할까요? 사실과 허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니까 역사 드라마 정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역사서가 아니겠네요 라고 재분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입니다. 자, 우리 맨 뒤에 연수 씨인가요? 네, 두 번째 발표자. 여기 마이크를 좀 써주시고요. 불문과 1사학번 김연수라고 합니다. 네, 김연수 씨 시작해 주세요. 저는 일단 한국 유사 자체는 역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왜냐면 카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환웅이 공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된 것 자체는 역사가 될 수 없고 이에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 및 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서야 그게 역사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신화는 역사 생성 토대 및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까지 역사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사실이 아닌 어떤 이야기도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급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드라마 자체도 역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가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료를 참고 및 탐구하여 타당성을 증명해내어 보편적 사실이라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삼국유사와 같은 허구적 이야기는 이러한 다양한 참고 자료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이에치카의 역사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삼국유사는 역사서로 보기가 어렵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은 꾸며진 허구의 이야기들도 역사로 봐야 하는 모순이 생기고 나아가서 역사적 사실의 정립 이 부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사학계의 전반적인 동의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삼국유사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역사서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들었는데 왜 먼저? 저는 중어중문학부 최나혜라고 합니다. 해가? 바다해제. 네,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발표자분께서는 역사서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오직 사실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삼국유사에 담겨있는 그 시대상의 반영이나 유교 지배계층에 억눌려 있어서 미처 삼국사기에는 쓰여지지 못한 기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역사로 이제 정립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국유사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양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유교에 억압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역사가가 이제 역사가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것 또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역사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두 번째 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저는 법학과 윤영은인데요. 응? 법학부 이병인이요. 명인. 이인? 네, 명인. 이명인 씨. 그 삼성여사가 역사서가 아닌 이유가 통하는 허구의 이야기를 역사로 봐야 한다는 그 모순 때문에 역사서가 아니라고 보셨는데, 근데 대부분 역사들이 객관적 사실을 담보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써져 있는 그 공신력을 부여받은 역사서들도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그들 중심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에서도 100% 진실을 담보할 수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진실성 100%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카가 말했듯이 이제 현재와 과거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떤 기득권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그런 문화는 이제 후대에 그런 역사가들이 이제 가치를 발견해서 역사로서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한 분, 네, 들어가시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토론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발표도 잘 됐고요. 질문도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발표자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교육학부 신수정이고요. 신수정 씨, 네, 좋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저는 삼국유사가 역사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가 구체적인 사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만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역사의 목표가 저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담는 게 역사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역사서라고 내려져 오는 글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교훈을 주지? 단순한 허구적인 이야기만 말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그 관점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허구적이라고 미신적이고 허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들도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지금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이걸 찬반 여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일단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좀 바꾸셨네요. 역사서를 쓰는 목표는 당시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기보다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시키고 거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역사서를 쓰는 목표를 좀 바꿔주셨는데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양정민이라고 하고요. 양정민 씨. 예. 기이한 일도 역사에 그 실제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그게 역사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서적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것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민간의 이야기가 뭐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역사서가 아니라 야사라는 다른 분야도 있는데 왜 꼭 역사서로 규정이 돼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야사가 그 교훈을 주는 것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이한 이야기나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이야기 모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역사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서술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경 같은 데서도 뭐 무리를 걸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역사서가 될 수 있는데 역사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이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도 역사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역사서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서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물 위로 걸어다니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런 신성한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서술이지 이걸 통해서 뭐 교훈을 얻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뭐 따로 할 수 있는 도출될 수 있는 교훈이 없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훈만 있으면 역사서라고. 교훈만 있어서라고 하기보단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네. 근데 성경에도 죄송한데 네, 계속하세요. 성경에도 교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막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종교가 성경 그쪽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막 그 사람이 막 다치거나 했을 때 막 사람들 옆에서 보살펴 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근데 또 와가지고 예수님 뭐 치료를 해서 뭐 나았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 기이하면서도 교훈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도 여러 개 있는데 왜 그거는 역사로 분류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경이라는 게 역사서라기보다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뭐랄까 책이잖아요. 일종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것도 나에겐 역사서가 될 수 있다고 자, 수정씨 발표자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네. 경영학부 송혜주인데요. 네. 그 성경에 따르면 뭐 바빌론 유성 성전을 제거했던 그런 사실들을 역사적 사실이 맞다고 판명된 것이 있는 반면 뭐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것들은 역사학계에서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나 있는데 그런 허구적인 사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판명이 된 것들도 있고 맞다고 판명이 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 역사서로 볼 수 있다? 네, 역사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경을?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지금 오늘 시간 관계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세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아, 우리 토론이 열띠게 되는 우리 마지막 질문해 주신 분 성함이 뭐였죠? 저 예, 송혜주. 발표자는 못했지만은 질문자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좀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였는데 아주 잘 풀어주셨어요. 좀 헷갈렸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책 안에는 사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교훈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나의 책 안에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역사서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을 주로 담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의 역사서들을 보면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역사서가 아니다라고 볼 사람은 전혀 없죠. 이미 왜 거기서 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인물에 관한 소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훈이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우리 삼국유사도 마찬가지네요. 과거 사실도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뭐 다른 이야기들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사실에 관한 기록들도 있고요. 기록에 뭐 교훈에 관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요. 당시 시대상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검증 불가능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또는 교훈 또는 뭐 허구적인 내용에 가까운 것들이 모든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 이제 과학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only fact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만을 그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가면서 기술하는 방식의 책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과 교훈과 뭐 글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 인용도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역사서를 아주 엄밀하게만 볼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이제 관점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지배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피지배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민중의 시선으로 볼 거냐 세계사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한국사 관점에서 볼 것이냐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삼국유사는 당연히 역사서로
주장을 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보편적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부터 결정을 해야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그것이 역사서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고, 발표자분들께서는 발표하실 때 이미 그걸 잘 지켜주셨어요. 난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 카의 관점에서, 토인비 관점에서, 이렇게 교훈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겠다라는 걸 전제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좋은 발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발표를 하실 때는 자기의 관점을 먼저 정확히 밝혀 놓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들으시는 분들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 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